예. 저 KBS 퇴임 3년째 KBS 민주화 30년 역사를 정리한 책을 한 권 이번에 출간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이제 스튜디오와 광장 사이에서 공영방송 KBS 민주화 30년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PD로서 한 30년 KBS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그 PD로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했는데 이제 광장으로 가서 이렇게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동지들하고 끝까지 걸어갔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배들이 좀 봐주시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KBS가 한 1년 넘게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KBS가 이렇게 좀 일어서는데 어떤 좀 계기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안으로 계속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아 형님. 이종렬이가 쓰러질까봐 오는 게 엄청 많았어요. 그렇게 해준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생하시지? 아이고 아니다. 죄송합니다. 잘합니다. 살아요. 스튜디오와 광장 사이에서 출판 기념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전 KBS 아나운서 정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승동 전 KBS 사장님께서 양승동 프로듀서가 정말 이 책보다 더 두껍게 글을 쓰셨는데 반으로 줄였다는 소식을 듣고 2편까지 기대하면서 오늘 출판 기념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로 방송 언론인 선배님들의 축하 말씀부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뉴스타파 함께해진다 이사장을 하셨죠. 존경하는 내 선배님 김준배 선생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지막을 내가 읽어달라고 해야 될까? 어디서 해? 위쪽으로 올라오시죠. 거기까지 올라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보다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고 싶습니다. 10년은 안 됐을 겁니다. 7, 8년 전에 어떤 젊은 대학생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른들에게, 친구들에게 안부 인사를 대제목으로서 올렸죠. 그 제목이 안녕들 하십니까? 였습니다. 지금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 시절을 방불케 하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사실 내가 안녕한가? 근데 안녕하지도 못하면서 안녕하다고. 그 사람은 그 학생을 이렇게 훑었습니다. 안녕한 것이 아니라 안녕한 척하고 살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즘에 그 젊은 학생의 안녕들 하십니까? 대상 떠오릅니다. 그런 마당에 우리 양승동 PD라고 하던데 나는 사장님이라고 할게요. 우리 양승동 사장이 제가 참 나이로는 제가 위지만 어디 그 신뢰와 존경이 나이 승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참 무한히 신뢰하고 또 존경해왔던 친구입니다. 책을 낸다고. 그런데 제목이 스튜디오와 광장 사이에서요. 근데 그때 저는 우리 북토크로 하니까 뭐 단순한 기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북토크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말거리를, 이야기거리를 좀 갖고 열쿵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테니까 그런 뭐 씨앗을 좀 뿌린다는 그런 생각을 겸해서 그 스튜디오와 광장 사이에서 이 방송 언론에 있어서 광장이 스튜디오라는 게 광장도 다 들어오고 천지만상이 다 들어오는 그게 스튜디오인데 왜 이 사람은 스튜디오와 광장에 칸막이를 쳤을까? 그러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인류사적으로 유목민들은 길을 뚫었다고 옮겨서 해야 되니까. 유목시대를 지나서 우리 정착하게 된 정착민들은 성을 쌓기 시작했다고. 근데 참 이 사람 스튜디오는 성이었을까? 그 광장은 길이었을까? 그렇다면 그게 경계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좀 시비에 가까운. 그런데 이제 정작 이 사람이 이렇게 스튜디오와 광장 사이에서라고 제목을 설정한 이유는 이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후드노트들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메모를 기록을 많이 했길래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부터 2016년 17년 촛불항쟁 그리고 140일 파업까지의 KBS 민주화 여정은 구성원들의 기억 속에 깊게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지난 역사를 성찰하며 용기를 낸다면 그곳에 분명 생명의 봄이 다시 올 것으로 믿는다. 나는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승동.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안경을 안 가지고 와서 이게 제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제 다 읽은 척 하느라고 마지막을 들먹겠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가슴을 치는 사무치는 그런 울림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한번 읽어주십사 했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가져오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읽는 것보다 우리 명 아나운서가 읽는 게 그 역사적인 성음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의 12.3 자의 쿠데타가 제 시간을 몽땅 빼앗았습니다. 그 밤
그 새벽에 저는 문자를 뿌려 대게 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기독교 회관 조회홀에서 만나자. 거의 날밤을 새게 했습니다. 만나 상의하고 또 만나서 상의하게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게 하고 기도회도 하게 했습니다. 수업부 하나가 제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7일 7날 7일입니다. 아, 양 사장님 책이었구나. 그러나 하루 묵혀 8일에야 소포를 뜯었습니다. 책장을 후루룩 넘겼을 뿐 읽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쌓입니다. 축사해야 하는데, 축사 준비해야 하는데, 10일은 뭔 일이 있더라도 시간을 비워야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야 책을 열었습니다. 열어보지도 않은 채 축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 양심 문제였습니다. 그야말로 일별했습니다. 흘낏 본 거죠. 그러나 제 나름 제목이 떠올랐어요. 스튜디오와 광장 사이에서 또 하나의 제목, KBS 또다시 개혁 지침서. KBS 한국 방송 또 일기입니다. 거꾸로 읽어 그러나 기회입니다. 바로 이때 KBS 또다시 개혁 지침서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한참을 지나 제가 KBS 이사회 이사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려 했던 개혁, 기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개혁 궤도에 제대로 올랐다 싶기도 했습니다. 양승동 사장은 그 개혁 과정의 증거입니다. 개혁 기관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끝없는 추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방송도 아닙니다. 그저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의 민주공화국 정체성, 이 정체성은 세계 으뜸입니다. 민주적 시스템 훌륭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처럼 오래 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올 안에 끝날 겁니다. 우리 다시 KBS 또다시 개혁에 나설 때가 왔습니다. 이때 양승동 사장님께서 KBS 또다시 개혁 지침서를 때맞춰 내놓으셨습니다. 때마침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엄청난 개혁 지침서 매뉴얼 감사합니다. 노고를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사족을 달겠습니다. 저도 양 사장님과 그리고 모이신 여러분과 구성원 모두와 함께 감히 KBS 언저리에 있게 된 것을 자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 때 너무 고생 많으셨던 정현주 전 KBS 사장 모시고 축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노조 조합원 폐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KBS 노조의 명예 조합원입니다. 제가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 서비스 네트워크에 사진을 제가 명예폐에 박혀 있는 그 사진을 지금도 쓰고 있고, 그때 제가 받았던 상패가 제 인생에서 가장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패였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근 이사장님 목사님께서 요새
KBS가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9시 뉴스 전에 나오는 KBS 로고송 있죠. 정성을 다하는. 요새는 제가 KBS 9시 뉴스 전에 나오는 그 시그널 뮤직을 들으면요, 이렇게 들려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MBC 문화방송. 저는 요새 정말 그렇게 들려요. 9시 뉴스면은 KBS의 얼굴이고 간판인데, 그 뉴스 하기 전에 나오는 그 뉴스 9시 로고송이 어떻게 국민의 방송이 지금 KBS가 아니고 MBC가 됐구나 하는 거는 KBS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프고 슬픈 이야기고, 방송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마도 요즘 상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양성동 사장님 혹은 PD, 저한테는 오히려 PD가 훨씬 가깝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명칭인데요. KBS의 자율성이 침탈당하고 KBS의 독립성이 무참하게 짓밟히던 그날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서서 그 한복판에서 싸우는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했고, 그 이후에 그는 광장에 나섰죠. KBS 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을 위한 사원행동? 예. 사원행동의 공동대표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광장에서 KBS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해서 그 현장에서 한복판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KBS가 그 독립성을 다시 되찾고,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사장으로 취임을 했고, 저는 10년 만에 다시 KBS에 그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복귀를 할 수 있었고, 명예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양승동 사장께서 출판 기념회를 이곳 제가 관리인으로 있는 노무현 재단에서 하시게 되어서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노무현 재단이 이렇게 좋은 그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저도 양승동 김의철 사장 시대까지는 이제 KBS 뉴스를 봤는데 그 후에 갈아탔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조류인 것 같은데, 또 언젠가는 다시 또 KBS 뉴스를 보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제가 원래 기업에 있다가 정치를 시작했는데 정치를 오래 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언론인들을 만나고 서로 협력을 할 때도 하고 있고 또 견제를 할 때도 있고 했는데, 이제 언론인들이 정치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힘들어 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때는 참 미안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언론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이런 때도 있었는데, 그런 좋지 않은 칭호가 싹 없어졌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이게 참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가 보다, 역류하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진보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후퇴기에 들어선 것 같아서 지식인들이, 언론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아닌가. 이제 제가 국회에 오래 있었는데요. 국민들께서
어느 기관이 제일 믿을 수 없냐 그러면은 이제 국회가 1번으로 나와요. 그래서 참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참 죄송하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거 국회적으로 쓸모없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었는데 12월 3일 날 참으로 이 시대착오적인 희한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시민들과 국회가 그 비상계엄을 수시간 만에 해제시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필요 없는 건지 알았는데 그래도 국회가 필요하기는 한가 보다 하고 이번에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필요합니다. 수입할 수도 없고요. 그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언론들이 해주시면 국회가 필요하고 또 국회가 앞으로도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동원입니다. 오늘 주로 KBS 관계자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어떻게 제가 소개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7년 전 양승동 사장과 처음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봄에 연락을 받고 연락을 받은 것이 6.15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사했습니다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는 양승동 사장이 저의 회고록 피스메이커를 정독해서 6.15 남북 정상회담의 내막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파탄됐고 또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으로 한반도 정세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승동 PD는 촛불혁명이 민주화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6.15를 해고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발상이고 용기 있고 뜻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서 제가 즉각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인터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그의 뛰어난 시각과 그리고 열정적인 탐구력에 아주 매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판문점을 오고 가면서 한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해 6월 15일 KBS 스페셜 오래된 기억 6.15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제목으로 전찬리에 방송되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다큐멘터리가 대단히 훌륭한 내용이라는 찬사를 듣고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양승동 PD에 대해서 정말로 그의 탁월한 식견과 노력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이렇게 준비된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책은 되게 가셔서 잘 톱어보실 것처럼 믿고요.
양 사장님의 허락이 없이 그냥 제가 준비한 것 중에 거의 다 자르고 앞과 뒤 그럼 대부분 다 읽으신 거니까요. 두 대목만 낭송하겠습니다. 책을 혹시 같이 보시면 13페이지인데요. 1987년 이후 민주화 이후의 30년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겪었던 5차례의 위기가 정확히 KBS에도 있었고요. 그걸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양승 선생님께서는 쓰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크게 두 축으로 엮었습니다. 한 축은 5차례의 공영방송 모하기 투쟁을 중심으로 한 KBS 민주화의 큰 흐름입니다. 또 한 축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1989년에 PD로 입사해서 PD는 프로그램으로 말한다는 생각으로 줄곧 방송 제작에 전념하려 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10여 년 동안 방송장악 저지와 제작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게 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민주화 과정 속에서 스튜디오와 광장을 수없이 오가며 때때로 고심해야 했지만 동료들과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김준배 선생님도 잠깐 읽어주셨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양승동 사장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KBS의 민주화 과정 30년 그리고 공영방송 정상화 5년 그 후 KBS는 다시 칼바람이 혹한 길을 겪고 있다. 지금 KBS는 무성했던 잎사귀를 떨구게 된 나무과 같은 모습이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는다. 조만간 다시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울 것으로 믿는다. KBS의 뿌리가 깊고 건강하기 때문이다. 설립 초창기인 1980년대 후반에 PD협회, 기자협회 등 직능 당사자들과 노동조합, 2008년에 사원행동,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선호자가 만들어온 KBS 민주화 30년의 역사가 바로 그 곧고 단단하게 뻗어있는 뿌리이자 자양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부터 2016, 17년 촛불항쟁 그리고 백사주의 파업까지의 KBS의 민주화 여정은 구성원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지난 역사를 성찰하며 용기를 낸다면 그곳에 분명 생명의 봄이 다시 올 것으로 믿는다. 나는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스튜디오와 광장 사이에서 책을 출간한 양승동 프로듀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호 나남 출판사 발행님 특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도 부탁을 드려놨는데 저녁 식사 시간도 중요해서 이렇게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연말이라 또 바쁘신데 이렇게 직접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몇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계엄 사태, 이제 내란 상황, 수습 국면에서 조금 고민했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지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의 KBS하고 또 깊이 관련된 이제 상황이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 여러 원로 선배님들과 또 선후배 동지들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책을 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왜 양승동 사장님이 책을 내셨을까 궁금했었는데 이 많은 분들 모시고 한 자리에 이 중요한 시기에 모시고 인사를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세상 더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는 말씀 저도 곁들여 드리고요. 딱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책을 낸 이유 그리고 이 책은 누가 제일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지 그 사이에 혹시 시간이 잠깐 되면 내가 사장 때 더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메모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세 개를 한꺼번에 질문하셨는데 네, 첫 번째는 왜 책을 내셨습니까? 예, 원래 이제 주변 분들한테는
사장 재임 시절 3년 8개월 이야기를 좀 쓰겠다 이렇게 이제 알렸었어요. 그게 제가 퇴임을 이제 했지만 설명할 책임, 저희는 이제 설명 책임이라고 해서 KBS가 계속 어떤 일이 있거나 할 때 이제 밖에 그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을 향해서 저희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또 설명을 드리고 해명을 하고 이런 걸 계속 해왔는데 조금 덜 끝났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 당시에 좀 거리를 한 발을 떨어져서 보지 못한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뭐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성찰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자화자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좀 방향을 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KBS 민주화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시기인데 그 30년 사이에 상당히 강력한 그 스토리가 이제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우여곡절과 부침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승리한 기록이었고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화자찬 말고 KBS 사장 때를 돌아보셨을 때 예. 그때 그걸 했었어야지 이 지경이 안 되는데 후회되는. 예. 아니 아까 이제 그 우리 김종현 선생님께서 또 임종원 장관님께서도 사장 시절 얘기를 궁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러프하게 초안은 제가 좀 써놨는데 근데 이제 아직 그 너무 가깝기 때문에 조금 소화가 덜 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숙성시켜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 우리 여기 이사님들도 계시지만 이사장님이나 KBS가 뭐 청와대라든지 그 당시 여당하고 그쪽하고 뭐가 연계돼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걸 제가 분명히 목격했고 경험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사장이 됐고 그래서 이 방송법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무너지고 모든 KBS 관련 지표가 추락하고 사장 강제로 또 해임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후배 입장에서 그게 가장 속상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부터 또 KBS 구성원들이 파업도 시작을 했고 KBS 구성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짧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예, 사실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는 이제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KBS가 기대를 이제 어떤 그 저력이 있어서 저도 그랬고 좀 들고 일어설 거로 예상을 했는데 침묵하거나 아니면 내부에 이제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답을 했어요. 좀 있으면 일어설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와 다르게 이 공영방송 재원인 수신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파괴를 해버리기 때문에 내부가 상당히 혼란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0년 역사를 좀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면은 KBS가 그 DNA가 있습니다. 부당하고 불리한 일에 대해서 일어선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거를 30년 역사를 정리하면서 곳곳에서 그걸 좀 확인했고 그래서 아까 이제 낭독도 했지만 에필로그에 그런 이제 내용을 담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후배들이 읽어주면 좀 고맙다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KBS 희망퇴직 하면서 사실 굉장히 속상한 마음으로 그만뒀는데요. 이것저것 다 했는데 결국 결과가 이거였나? 이건가? 우리 구성원들은 원래 의식이 뭐였지? 가치가 뭐였지? 생각 참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래도 KBS 선배님들부터 해서 불이익은 참아도 불이는 못 참는 그것이 원래
본질적인 DNA가 있었구나. 저도 그게 있었구나. 그걸로 참 다행이다. 뭐 괜찮은 그래도 소백을 나눌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 책은 누가 가장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제가 좀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강력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30년 역사에 그걸 가지고 좀 쉽게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읽어보신 분들이 쉽게 읽힌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나눔에서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줘서 뭐 사진 배치나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방송 프로그램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내는 건 정말 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덕택에 이렇게 이제 빛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일단 KBS 뭐 관계자 특히 후배들이 좀 단편적으로 알고 대충 알지만 한번 역사를 이렇게 일과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시민들께서도 KBS를 좀 우리가 요즘에 뭐 SNS 디지털 시대 KBS가 또 잘못하는 일들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뭐 엄청난 또 비난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좀 이렇게 접근이 되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이제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KBS를 그러니까 KBS의 가장 큰 재산이 이제 인적 재산인데 KBS의 훌륭한 이제 우리 또 후배들 KBS 지망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도 이제 신입사원을 모집 안 하고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KBS를 또 훌륭한 그 후배 대학생들이 좀 많이 지망을 해주고 이 책을 통해서 KBS를 올려는 KBS 역사를 좀 이 정도는 알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도 내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북토크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와 광장 사이에서 양승도 프로듀서가 만든 책. 아까 제가 최상재 위원장 잠깐 언급했던가요? 최상재 위원장한테도 제가 좀 한 말씀 부탁했는데 아쉽네. 네, 식당에서도 말씀하실 자리. 2008년 저하고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더 할까요? 선생님 저 결정하세요. 6시 22분인데 더 할까요? 이제 식사하셔야 됩니다. 6시 30분부터 저녁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도공탕으로 함께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출판 기념회 자리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자리 또 빠른 시간을 또 마련을 해주시면 다 모여서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승도 화이팅! 자, 사인 주세요. 피스.